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주말 오후 군부대 정문 앞에 한 노인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오래된 군화를 신은 80이 넘은 노인 이종학은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있었죠.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기차를 3번이나 갈아타고 시외버스도 2번이나 환승해서 이곳까지 온 긴 여행이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마지막 교통비까지 털어가며 온 길이었어요. 정문 초소의 젊은 병사가 이종학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허름한 차림새가 눈에 거슬렸지만 면회객이라고 하니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이종학은 정문을 지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달 만에 보는 손자 이연우가 얼마나 반가워할지 벌써부터 상상만 해도 기뻤거든요. 점퍼 주머니 속에서 군번줄이 차가운 금속 느낌으로 만져졌지만 굳이 꺼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부대의 역사와 훈련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 각종 무기와 장비들이 전시된 사진을 보며 이종학은 걸음을 멈췄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죠. 손자를 만나러 온 할아버지 말입니다. 면회 대기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아버지들, 예쁘게 화장하고 고급 핸드백을 든 어머니들, 그리고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 예쁜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단정한 옷차림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브랜드 옷을 입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구두를 신고 고급 시계를 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들 사이에서 이종학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어요. 낡은 점퍼의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고 소매 부분은 실밥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군화는 세월의 흔적으로 가죽이 달아 있었고 곳곳에 스크래치가 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군화만큼은 반들반들 윤이 나도록 닦아서 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구두약을 발라가며 정성스럽게 손질했거든요. 다른 면회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분 뭐야? 복장이 너무 이상한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저렇게 오시나? 하지만 이종학은 그런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직 비닐봉지 속 도시락만 확인하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손수 만든 김밥이 들어있었어요. 우엉, 단무지, 계란말이를 넣고 참기름을 살짝 발라 고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연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멸치볶음도 따로 통에 담아왔어요. 젓가락질이 서툴던 어린 이연우가 할아버지 멸치 맛있어요 라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깍두기도 직접 담근 것으로 가져왔어요. 간이 조금 세긴 했지만 손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닐봉지 한쪽에는 조그만 편지 봉투도 들어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현우야,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늘 건강해라. 밥 잘 챙겨 먹고 감기 걸리지 마라. 몇 번이고 다시 써가며 만든 편지였어요. 시계를 보니 면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종학은 손을 털고 옷매를 다듬었어요. 비록 낡은 옷이지만 최대한 단정히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군화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었어요. 다른 면회객들의 대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진급 소식 들었어요. 1등병 달았다더라고요. 저희 딸도 부대에서 모범병사로 선발됐다면서요? 완전 자랑스러워요. 요즘 군대 음식도 좋아졌다던데
그래도 집에서 만든 게 최고죠. 이종학도 자랑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현우가 어릴 때 얼마나 총명했는지 공부도 잘하고 효자였던 이야기까지요. 하지만 혼자 온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되어 병사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종학은 목을 길게 빼고 이현우를 찾았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줄지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키가 조금 더 커 보이고 어깨도 넓어진 이현우였어요. 하지만 이현우의 표정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색했어요. 주변 병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나올 줄 알았는데 혼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현우의 눈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현우가 이종학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여버렸어요. 인사도 없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속닥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야, 저기 봐. 저 할아버지 복장 좀 봐. 완전 촌스럽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등병 진짜 창피하겠네. 나라면 모른 척 할 것 같은데. 이종학의 가슴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자가 반가워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야, 할아버지다. 많이 컸구나. 군대 생활은 어떠니? 이현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이미 거절의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이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순간 이종학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창피하니까요. 이현우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복장으로 오시면 정말 창피해요.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처에 앉아있던 한 상병이 대놓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등병. 내 할아버지 진짜 독특하시네. 여기가 군부대인 줄 알고 저런 차림으로 오시냐? 완전 민망하다. 다른 병사들도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면회실 전체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이종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이 무색해졌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내가 보고 싶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그냥 가세요. 이현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다신 오지 마세요. 주변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한 일병이 동료를 쿡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진짜 웃기다. 저런 옷 어디서 구하지? 면회 온 다른 가족들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종학은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서려던 그때 헌병소령 박지훈이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박지훈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출입 기록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복장도 좀 이상한데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면회실의 모든 시선이 이종학에게 집중됐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지, 저분? 문제 있나? 복장 진짜 이상하긴 하네. 병사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이현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이종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주머니 속 군번줄에 손이 천천히 갔어요.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한때 이 군번줄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늙은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손이 군번줄을 움켜쥐었다가 다시 놓았어요. 박지훈 소령의 날카로운 시선과 주변의 시끄러운 웃음소리,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창피해하는 손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종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지훈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이종학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이종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면회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부대 사진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장병들의 당당한 모습, 훈련하는 모습들. 하지만 이제 그 사진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정문을 나서니 비가 더욱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종학은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용기도 이유도 없었거든요. 한편 부대 안에서는 며칠이 지나도록 허름한 복장의 이상한 노인 이야기가 조롱 섞인 유머로 떠돌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그 할아버지 봤냐? 진짜 웃기더라. 이등병 할아버지 패션 센스 좀 봐라. 다음에 또 오시면 어떡하지? 이연우는 겉으로는 웃으며 넘기려고 했지만 밤마다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눈을 감으면 할아버지의 젖은 뒷모습이 떠올랐고 비닐봉지를 테이블에 놓고 가신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 궁금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부대에서는 보훈처에서 나온 참전용사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홍보장교 정하윤 중위가 각종 자료와 전사 기록, 명예훈장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정하윤 중위는 하나하나 체크하며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종학 장군? 화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며칠 전 면회실에서 소란이 일었던 그 할아버지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나온 정보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6.25 전쟁 당시 봉화고지 방어전 지휘, 충무무 공훈장 수훈, 특수작전사단 창설 사단장. 정하윤 중위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봤어요. 이종학은 단순한 참전용사가 아니었습니다. 1925 전쟁 당시 불가능했던 봉화고지를 사흘간 지켜낸 전설적인 지휘관이었어요. 중공군 1개 사단의 공격을 단 1개 중대로 막아낸 기적 같은 방어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분이라면. 정하윤 중위는 급히 사단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정하윤 중위는 급히 복도를 뛰어가며 손에 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틀림없었어요. 이종학 예비역 중장, 봉화고지 방어전의 영웅.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흑백 사진 속 젊은 장교의 모습과 며칠 전 면회실에서 본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사단장실 문을 두드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대성 투스타 사단장이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정하윤 중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 일인가? 강대성 사단장이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며칠 전 면회실에서 소란이 일었던 그 할아버지 말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하윤 중위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강대성 사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헌병대에서 보고받았지. 복장이 이상해서 제지했다던 그분? 그분이 이종학 예비역 중장님입니다. 정하윤 중위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순간 강대성 사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경을 다시 쓰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종학, 설마 그분이?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봉화고지 방어전을 지휘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정하윤 중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대성 사단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분이 여기까지 직접 오셨다고? 목소리에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하윤 중위는 더 자세한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1953년 봉화 고지 방어전에서 중공군 한 개 사단을 상대로 사흘간 고지를 사수했습니다. 당시 대위였던 이종학 장교는 단 한 개 중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방어전을 벌였어요. 강대성 사단장의 눈에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관학교 시절 들었던 전술 수업, 그리고 젊은 중위 시절 만났던 그 전설적인 분의 모습이요. 내가 중위 시절에 모셨던 분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사단장님께서 직접 모셨다고요? 정하윤 중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25년 전이었지. 당시 나는 갓 임관한 중이었고 그분은 연대장으로 부임해 오셨어. 강대성 사단장이 의자에 앉으며 회상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분만큼 존경스러운 지휘관은 없었어. 정하윤 중위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특수작전사단 창설에도 관여하셨고 수많은 후배 장교들을 키워내신 분이네요. 그런데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뭔가 강대성 사단장이 물었습니다. 현재 거주지 주소를 보니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네요. 그리고 가족관계를 보면 정하윤 중위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어요. 손자가 현재 우리 부대에 복무 중입니다. 이현우 이등병이요. 강대성 사단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현우, 그 병사가 그분의 손자라고? 네, 맞습니다. 면회 거절당하신 게 정하윤 중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편 병영에서는 여전히 허름한 복장의 이상한 노인 이야기가 농담거리로 떠돌고 있었어요. 내무반에서 병사들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야, 이등병. 내 할아버지 그 뒤로 안 오시냐? 한 상병이 이현우를 놀리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완전 웃겼는데. 다른 병사가 킥킥거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현우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 오실 거예요. 제가 말렸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할아버지가 가져다 놓은 비닐봉지가 생각났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 지금까지도 궁금했습니다. 진짜 웃겼어. 군대가 어딘 줄 알고 저런 복장으로. 일병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헌병 소령님도 완전 당황하셨잖아. 신분증 확인하려다가 또 다른 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현우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동조하지 않으면 자신도 놀림감이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창피했어요. 정말로. 그때 한 고참이 말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하긴 했어. 군화는 완전 반짝반짝 닦아서 왔더라. 아, 맞다. 그것도 옛날 군화 같던데? 다른 병사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뭔가 자세도 좀 특이했어.
걸음걸이가 일반인 같지 않더라고. 상병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연우의 가슴이 조금 더 무거워졌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고든 걸음걸이를 봐왔거든요. 남들과는 확실히 달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들을 억지로 밀어냈어요. 밤이 되어 소등 후 이연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젖은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가시던 모습, 그리고 테이블에 조용히 놓고 가신 비닐봉지까지요. 뭐가 들어 있었을까? 계속 궁금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면회실에서 치워졌을 테니까요. 아마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도시락이었겠죠.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김밥 맛이 갑자기 그리워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하윤 중위는 이종학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단장의 허락을 받은 후 부대 차량을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비좁은 골목길과 낡은 집들이었어요. 대부분이 20년은 넘어 보이는 낡은 단독주택들이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기와장이 깨져 있었고 담장도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어요. 이종학의 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있는 가장 낡은 집이었거든요.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대문 옆 우편함도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이종학이라고 적힌 명패는 글자가 거의 지워져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정하윤 중위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불러봤어요. 이종학 어르신 계십니까? 그때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이종학 어르신 찾고 있는데요. 정하윤 중위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 이 할아버지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나 했어요. 평소에는 매일 새벽에 나가서 산책하시거든요.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정하윤 중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며칠 전에 어디 멀리 다녀오신다고 하시더니 그 뒤로 영 기운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도 혼자 사시는데 요즘 더 적적해 보이세요. 정하윤 중위는 집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희미하게 집안이 보였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충무무 공훈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분이 군인이셨나 봐요? 정하윤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옛날에 높은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혼자 사시느라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전기도 자주 끊기고 지붕도 비새고 정하윤 중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분이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고 계신다니. 집 뒤쪽으로 돌아가니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들이 정성스럽게 심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간 돌보지 않았는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텃밭이에요? 정하윤 중위가 물었어요. 네, 혼자서 다 키우세요. 가끔 나눠주시기도 하고.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자분이 군대 갔다고 하시더니 그 뒤로 더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정하윤 중위는 다시 집 앞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거실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도시락통과 편지 봉투였어요. 도시락통은 아직 포장이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에 쌓인 채로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현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아윤 중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며칠 전 면회 때 가져가려던 그 도시락인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손자를 만나러 가려고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도시락이 결국 이렇게 혼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할아버지 언제쯤 들어오실까요? 정아윤 중이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보통 저녁 때 산책하고 들어오시는데 요즘은 워낙 기운이 없으셔서.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아윤 중이는 명함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혹시 할아버지 들어오시면 꼭 연락 부탁드려요. 꼭이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 정아윤 중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 이런 처지에 계시다니. 그리고 그 영웅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창피하다며 거절했다니. 사단장실에 도착해서 보고를 마치자 강대성 사단장의 얼굴도 심각해졌어요. 그분이 그런 곳에서 혼자 지내고 계시다고? 네, 집 상태도 많이 낡았고 혼자 텃밭도 가꾸시면서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정아윤 중이가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면회 때 가져오셨던 도시락이 아직 집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자에게 주려던 편지도 함께요. 강대성 사단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분이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윤 중이는 핸드폰으로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어요. 낡은 집, 시든 텃밭,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인 도시락과 편지의 모습까지요. 이분은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군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정아윤 중이의 목소리가 격정에 찼어요. 봉화고지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신 분이 지금은 손자에게조차 외면받고 계신다니. 강대성 사단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젊은 중이 시절 모셨던 그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당하고 위엄 있던 모습, 부하들을 아끼고 나라를 사랑하던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요. 즉시 조치를 취해야겠어. 강대성 사단장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강대성 사단장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고 부관을 불렀어요. 즉시 전 간부들을 사단장실로 집합시켜.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분 후 사단장실에는 각 부대의 주요 간부들이 모여들었어요. 연대장들과 대대장들, 그리고 주요 참모들까지. 모두들 갑작스러운 소집 명령에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우 중대한 일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강대성 사단장이 엄숙하게 입을 열었어요. 며칠 전 우리 부대 면회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입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부분이 그 이상한 노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정아윤 중이 조사 결과를 보고해. 강대성 사단장이 지시했습니다. 정아윤 중이가 앞으로 나서서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그분은 이종학 예비역 중장님입니다. 1953년 봉화고지 방어전의 영웅이시자 우리 특수작전사단의 창설 사단장이십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봉화고지 방어전에서 대위 계급으로 중공군 한 개 사단을 상대로 사흘간 고지를 사수하신 분입니다. 정아윤 중이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단 한 개 중대로 말이죠. 한 연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정아윤 중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현재 우리 부대에 복무 중인 이현우 이등병의 할아버지이십니다. 회의실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간부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대성 사단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분이 손자를 만나러 오셨는데 복장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헌병대에서는 신분 확인까지 요구했어요. 박지훈 헌병 소령의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졌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신분증을 요구했던 것, 복장을 지적했던 것들이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강대성 사단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손자인 이연우 이등병이 할아버지께 창피하니까 오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강대성 사단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군의 역사이자 영웅이신 분을 모독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사단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대성 사단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젊은 중이 시절 그분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군인은 계급장이 아니라 마음으로 구별되는 법이다. 그때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즉시 전 부대 장병은 비상집결합니다. 강대성 사단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집결 준비를 하십시오. 사단장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한 연대장이 물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강대성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하윤 중위는 즉시 이종학 장군님을 모셔오십시오.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꼭 모셔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하윤 중위가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헌병대장, 강대성 사단장이 박지훈 소령을 바라봤어요. 네, 사단장님. 박지훈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강대성 사단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모든 장병들에게 공지하십시오. 특별한 분이 오신다고. 1시간 후 부대 전체에 비상집결 명령이 떨어졌어요.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던 병사들도, 내무반에서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도 모두 급히 집결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VIP라도 오나? 국방장관이라도? 아니면 사단장 교체 행사? 이연우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집결 장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할아버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면 할아버지의 젖은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집결 장소인 대강당 앞 광장에는 사단 전체 장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정렬하니 장관이었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한편 정하윤 중위는 다시 이종학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모셔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라를 지켜낸 영웅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를 드리기 위해서요. 정하윤 중위가 이종학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집 안에 불빛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종학 장군님 계십니까? 정중한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욱 수척해 보이는 이종학이 나타났어요.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종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녕하십니다. 저는 특수작전사단 홍보장교 정하윤 중위입니다.
정하윤 중위가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장군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종학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모시러 왔다고요? 저를 왜? 며칠 전 면회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정하윤 중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장군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학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무슨 장군이라고? 아닙니다. 정하윤 중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군님은 봉화고지의 영웅이시며 우리 사단의 창설 사단장이십니다. 저희가 존경해야 할 분이세요. 이종학의 눈가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던 이름들이 젊은 장교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부디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정하윤 중위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사단 전체 장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종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복장이 낡은 스웨터와 바지를 내려다봤어요. 상관없습니다. 장군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복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하윤 중위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종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점퍼를 걸쳤어요. 거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군번줄이었어요. 목에 군번줄을 걸고 나온 이종학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비록 옷은 낡았지만 어깨가 곧게 펴졌고 걸음걸이에도 옛날의 위엄이 살짝 되돌아온 것 같았어요. 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종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괜찮을까요? 며칠 전에 많이 창피했는데. 장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정하윤 중위가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대강당 앞 광장에는 수많은 장병들이 정렬해 있었어요. 완전 군장을 착용한 채로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이현우도 대열 중간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온다는 거야? 옆에 병사에게 속삭였어요. 모르겠어. 엄청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부대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움직임이 보였어요. 강대성 사단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일렬로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한 대의 승용차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정하윤 중위 다음으로 나타난 인물을 보고 광장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낡은 점퍼에 오래된 바지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목에는 군번줄이 걸려 있었고 걸음걸이는 비록 느렸지만 꼿꼿했습니다. 이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근처에 있던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 며칠 전에 면회실에서 본 그 할아버지 아냐? 맞네, 맞아. 그때 그분이야. 하지만 분위기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모든 시선이 경건했어요. 강대성 사단장이 앞으로 나아가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종학 장군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 조롱받았던 그곳에서 지금은 모든 이들이 경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이시며 이 부대의 창설 사단장이십니다. 강대성 사단장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봉화고지에서 조국을 지켜내신 영웅이십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어요. 봉화고지,
그 전설적인 정말 그분이셔? 이현우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고?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온 할아버지가 영웅이었다니. 강대성 사단장이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전 장병, 좌우로 정렬. 우렁찬 발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2천여 명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했어요. 이종학 장군님께 거수경례. 강대성 사단장의 우렁찬 명령이 광장에 울려 퍼지자 일순간 2천여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손을 올렸습니다. 완전군장을 착용한 젊은 병사들부터 별을 단 장성들까지 모든 이가 한마음으로 올린 경례였어요. 이종학은 그 광경을 보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50여 년의 세월 동안 잊혀졌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젊은 시절 전장에서 함께했던 전우들,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긴 세월들이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그날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2천여 명의 장병들, 그 모든 시선이 이종학을 향해 있었어요. 대열 중간에 서 있던 이현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주변 병사들의 눈빛이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조롱과 비웃음 대신 경외감과 존경이 가득했어요. 저분이 정말 봉화고지의 그분이야? 옆에 서 있던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박! 살아계신 전설이네. 다른 병사도 감탄했어요. 이현우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창피하니까 오지 마세요. 그 차갑고 잔인했던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대성 사단장이 이종학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가 깊이 사과드립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이종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사단장님.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강대성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장군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내신 영웅이십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를 받지 못하셨어요. 정하윤 중위가 앞으로 나와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며칠 전 이종학이 집에 두고 간 도시락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장군님께서 손자분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정하윤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종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 하나에 담긴 할아버지의 정성을 이제라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그때 대열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이현우였어요.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로 할아버지 앞까지 뛰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이현우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종학은 놀라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차갑게 돌아섰던 그 손자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창피하다고 했던 거, 오지 말라고 했던 거, 이현우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주변 병사들도 숙연해졌습니다. 며칠 전 함께 웃고 조롱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박지훈 헌병 소령도 앞으로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군님, 저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며칠 전 제가 한 행동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종학은 천천히 이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거라, 현우야.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아니에요. 저는, 저는 할아버지를 창피해 했어요. 이연우가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다. 이종학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너도 여기 있는 모든 젊은이들도 나라를 지키고 있잖니.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강대성 사단장이 이종학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장군님, 이것은 당연히 장군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새롭게 제작된 충무무 공훈장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것을 대신해 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훈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강대성 사단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모든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이종학의 손이 떨렸습니다. 50여 년 전 받았던 그 훈장의 무게와 의미가 새삼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때는 젊어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비가 조금씩 거세졌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연우는 여전히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2천여 명의 장병들은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이종학은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연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현우야, 할아버지가 내게 미안하다. 이종학이 조용히 말했어요. 더 좋은 옷을 입고 오지 못해서 너를 창피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이연우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때 강대성 사단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 장병,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장성 이종학 장군님께 충성, 충성. 2천여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찔렀어요. 충성. 2천여 명의 우렁찬 외침이 빗속에서도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부대를 넘어온 산하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종학의 눈가에서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강대성 사단장이 이종학을 부대 한가운데로 모셨습니다. 젊은 장병들이 애워싼 가운데 서게 된 이종학은 잠시 주위를 둘러봤어요. 수많은 젊은 얼굴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강대성 사단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은 단순한 어르신이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신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장병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조롱했던 그분이 지금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1953년 봉화고지에서 강대성 사단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당시 대위였던 이종학 장교는 단 한 개 중대로 중공군 한 개 사단을 상대했습니다. 사흘 낮과 밤을 버텨내며 고지를 사수하셨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육 시간에 배웠던 전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서 계신 것이었으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강대성 사단장의 목소리에 감격이 실렸어요. 이분은 우리 특수작전사단의 창설 사단장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부대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연우는 할아버지 곁에 서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온 할아버지가 이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왜 할아버지는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종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광장 구석구석까지 전해졌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너무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장군님. 강대성 사단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군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이종학은 주위의 젊은 병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으니까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든 장병들이 이종학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종학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조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연우가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대단한 일들을 하셨는데. 이종학이 손자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건 그냥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정하윤 중위가 앞으로 나와 도시락과 편지를 이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들 할아버지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이현우가 도시락을 열어보니 김밥과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성스럽게 쌓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편지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읽는 순간 이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현우야,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늘 건강해라. 밥 잘 챙겨 먹고 감기 걸리지 마라.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며칠 전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깨달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대성 사단장이 다시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전 장병, 이종학 장군님을 중앙으로 모시고.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이종학을 중앙에 모셨습니다. 사방에서 애워싼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가득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부대의 모든 장병은 이종학 장군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강대성 사단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본받을 것입니다. 충성! 다시 한번 우렁찬 외침이 터져나왔어요. 이종학은 천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그 경례는 여전히 정확하고 당당했어요. 50여 년 전 젊은 장교였던 그때의 모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장병, 이종학 장군님께 최종 경례. 2천여 명이 일제히 올린 마지막 경례였어요. 빗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긴 경례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계급도 나이도 모든 것이 의미 없었어요.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뭉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종학이 천천히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에는 비와 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젠 마음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손자 이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종학은 조용히 부대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 부대 전체가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습니다. 진정한 영웅에게 바치는 세상에서 가장 뜻깊은 경례였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모든 이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잊혀질 뻔했던 영웅을 다시 기억하게 된 이 순간을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